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반맨TV입니다. 오늘도 조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예, 제가 한국전력을 계속적으로 매수해 나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또 항상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식을 매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여유 자금을 또 모으면서 주식 매매를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한 번에 모든 돈을 몰빵을 해놓고서 전략을 하면 안 돼요. 자, 단기주 같은 경우는, 단기주는 시세와 주가, 이 캔들에 대한 변동폭이 많기 때문에 단타로서 몰빵이나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면서 짧게 뭐 신용 미수까지도 써가면서 매매를 하지만은, 장기 투자는 장기적인 자금으로 장기적으로 매매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장기 투자는 장기적으로 주식을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금을 계속적으로 비축해 나가면서 매매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즉, 결국 장기 투자를 하려면은 계속적인 주식 매입과 계속적인 주식 외적인 현금 자금을 계속적으로 비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지 이 주식이 오르면은 상관이 없는데, 내렸을 때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리게 되면은 조금 하락 추세를 잡을 수도 있고 조정 추세를 길게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거에 대한 조정 기간이 왔을 때 또 현금성을 확보를 하면서 또다시 주가가 싸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 싼 주가를 또 싸게 살 수 있는 현금으로 또 재투자가 들어가고, 장기 투자라는 거는 한 번에 딱 사놓고서 나 이거 장기 투자할 거야,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예, 장기 투자라는 거는 내가 이 계속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 회사에서 매입을 했지만은 그 외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대금을 또 지속적으로 또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장기로서 내가 이 주식을 관찰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라는 주식을 관리를 하면서 지금 약간 손실이 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전략을 저는 짤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5%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좀 더 매입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10% 더 하락을 했을 때 좀 더 매수를 할 것이다. 이런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갔으면은 만약에 5%가 올라갔어. 그러면 5%가 올라왔을 때 다시 조정이 약 빠졌을 때 약 한 플러스 3%대 나는 윗돈을 주고서 사겠다. 근데 주가가 막 8% 올라갔어. 8% 올라갔지만은 결국에는 주가가 조금 조정이 줄 때 8% 올라갔으니까 조금 윗돈을 줘서 플러스 5% 정도 됐을 때 추가 매입을 하겠다. 어,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추세나 이런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요. 이 거래량이 터진 종목으로 단타를 하면은, 거래량 터진 종목에서 단타 매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때는 잠깐 상승을 하지만 또 조정이 또 길어지게 되는 그런 아주 장기적인, 예, 조금 거의 재미가 없다라고 좀 보면 됩니다. 장기주 같은 경우는 거의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지만은 주식을 저가에 매수를 한다면은 나중에 엄청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도 장기 투자의 또 매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주식을 어느 정도 매입을 하면서 횡보 기간이 오잖아요. 횡보 기간이 오게 되면은 또 그 횡보 기간 동안은 또 저축을 하거나 대금을 만들어서 돈을 어느 정도 비축을 해 놔요. 왜냐면은 리스크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는 리스크를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은 그 리스크 기간을
하락 기간을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버틸 수 없을 만큼 비중을 했다면은 결국에는 하락 때 자기가 벌어놨던 돈을 다 토해내게 돼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난 이건 하락장을 못 견디겠어, 결국 내 돈 다 뱉어내야 되겠다, 그러고서 매도를 하는 순간은 손실 처리가 나요. 제가 제일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손실이 나 있으면은 그냥 손실 나 있는 상태에서 그냥 냅둬요.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투기로, 예를 들어서 투기로 단타로 들어갔던 돈이라면은 그거는 진짜 잘못된 매매인 거죠. 그거는 본인이 잘못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주식 매매나 주식 시장에서 조금 이제 경험자들, 그리고 이 유사 투자 자문업이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세력들이거든요. 세력들은 시세를 움직이고 유동성을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글쎄요, 어차피 요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계속적으로 한국전력을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지를 않아요. 차트 같은 거나 뭐 거래량 수급 뭐 요런 거는 거의 보지 않고, 거의 이제 뭐 기업 분석으로 해가지고 재무제표나 기업 분석, 근데 이제 기업 분석이나 재무 분석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그 시장에 얼마만큼 지배력이 가지고 있냐, 그 시장의 점유율을 얼마나 갖고 있냐, 그러면은 이 회사가 만약에 흑자가 됐을 때는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게 적자가 클수록 흑자가 날 때도 엄청난 흑자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계속 연속적으로 적자 기업이었어요. 근데 적자 기업이었다가 어떠한 시세적인 어떠한 이슈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흑자가 또 바뀌게 되었죠. 이 시총이나 시장 지배력이 클수록 적자가 커질수록 나중에는 흑자가 커진다라는 게 이 시스템이나 어떠한 수익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와 거의 화력발전소 의존이 거의 많기 때문에 석탄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석탄가가 뭐 이제 유가 뭐 그 외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뭐 화력발전소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원재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왔고, WTI나 여러 가지 유가나 석탄 같은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는 앞으로 조금 이익 구조는 개선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 가뜩이나 전기요금을 조금 올린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옛날에 나오던 그 전기요금이 아니라 조금 전기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가가 좀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익 구조를 해서 경영 정상화 쪽인 그런 재무 개선안 이런 쪽으로 조금 흑자가 나서 그런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지 않으면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국전력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시총이 예전 시총으로 가고 싶다면은 배당금을 늘려야 하는, 배당금을 1차적으로 해야 하고 그 점차 배당금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시가총액이 늘어난다. 근데 거의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가져갈 돈을 정부가 가져가기 위해서 한국전력의 지분을 정부들이, 외국인이 판 만큼 누군가는 샀을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 지분이 판 만큼 누군가는 샀다라는 거는 거의 금융권과 은행 이런 사람들이 샀겠죠.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 정권 때 셰일 산업이나 셰일 석유, 천연가스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은행 쪽이 그쪽에다가 투자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셰일 산업이 망하게 되면은 은행 부도설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쪽에나 지금 농협이나 여러 가지 이런 농협 그리고 그 외적인 금융권들도 다 뭐 주유소 같은 거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NH 주유소, 농협 주유소, 뭐 어디 주유소, 뭐 여러 가지 주유소들을 운영을 하면서 또 그 부분에서 투자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 아니면은 기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되게 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차트를 분석을 해 본다면은 자, 여기서 지금 장대 한봉이 나오고 캔들이 두 개가 나왔죠. 두 개가 나온 거는 조정입니다. 자, 장대 연봉 두 개 한번 쭉 올리고 조정을 줍니다. 그러면 이거와 비슷했던 패턴의 주가 저는 요거랑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요런 패턴들이 되게 중요해요. 주가를 한번 올리고 패턴을 주고 다시 주가를 올리고 조정을 주고 주가를 올리고 주가를 올리고 이렇게 요런 식의 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쭉 올려주고 조정 주고 올려주고 조정 주고 한 번에 쭉 오르게 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어차피 요번에 단기 차입금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력은 은행에서 돈을 땡겨 왔기 때문에 돈이 넘쳐요. 예. 지금 한국전력은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 8조라는 돈이 넘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어떻게 그 8조라는 돈을 어떤 곳에 쓰는지 부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8조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금융권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금융 쪽도 지금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증권 거래 대금 자체가. 그러면 결국 대기업에 빌붙어 가지고 대기업 주가에 의존을 하면서 이 실적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1분기 증권사 실적 요번에 이 전체 코스피 코스닥 거래대금 보면은 아마 실적들이 아마 되게 안 좋을 거예요. 증권사들. 예,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자기 거래 그리고 유동성 이런 것들을 늘려야지만 본인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전력을 조금 좋게 보고 있고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전문적으로 제가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 한 12분 정도 됐는데 자, 그리고 내일 또 장이 시작을 하잖아요. 장이 시작을 하고 있으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요 가격선에서 이제 포지션을 냅두고서 포지션을 그대로 냅두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하락하면은 돈을 매수할 수 있는 대금을 좀 더 매수를 하고 지금 포지션에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상승을 해서 좀 더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모르죠. 뭐 얘네들이 이제 주구장창 주가를 올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 제가 시기에 맞게 돈이 없었던 게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예. 일단 뭐 지금 투자한 거는 약 4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앞으로 또 관리를 해가면서 장기 투자는 절대적으로 한 번에 사는 게 아니에요. 단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단타를 할 거면은 이 거래량 많이 붙고 발행 주식이 적은 주식에다가 매매를 해야 합니다. 예, 뭐 한전에서 단타하러 왔다가 이 장기로 수익 변동폭이 없으니까 뭐 불만을 게시판에다가 막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국전력은 단타로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주식에 임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주식을 매매를 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매매를 해야 합니까? 예? 그냥 하락을 하면은 내가 좀 실수를 했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어떻게 변하게 해서 수익 구조로 만들어야 될까,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공부가 되니까 조금 더 이제 금융 지식이 좀 더 쌓이고 그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해서 지금 영상은 14분 정도 돼서 이거는 편집 없이 그냥 통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주식을 매입하면서 또 다른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대금을 추가적으로 여유 자금을 모아가면서 같이 병행해 가면서 매매를 해야 한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초반맨 TV였습니다.